주식시장 밸류업만으로 되는 이슈가 아니에요. 한국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거를 여야 모두, 그리고 현재 정치 세력 모두, 정부 역시 다 흡족하게 생각한다면 주식으로 돈이 갈까요? 그러니까 K밸류업은 형식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너무 오히려 너네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안 해가지고 주시장 개판이야 라는 면피성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려면은 제도랑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브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한국 주식 밸류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내용을 뜯어보고 또 뭐 이게 될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금투세다 뭐다 막 말도 많고, 그래서 저도 금융시장에서 몸 담았던 그런 사람인데,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소위 여의도에 있는 그 제도권 사람들이 그거를 정면에서 비판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사들은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의 살짝의 그 압박을 또 받고 있을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뭐 여러 지표나 이런 거를 추정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그 추정하게 되면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압박을 조금 받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프리랜서가 해야죠.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그런 평가를. 그래서 그냥 한국 금융산업을 대표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직 금융 종사자로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순수하게 외부에서 봤을 거랑 내부에서 봤을 거랑 약간 믹스해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보고서 제목은 뭐 간지나게 했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 딱 오른쪽으로. 예, 통상적으로 보통 공무원 보고서에서 나오지 않은 이제 우정렬을 썼어. 그래가지고 우정렬을 썼어? 그래서 보고서 간지나는데 보통 가운데로 이렇게 쓰거든요. 공무원 보고서들이. 그래서 금융위가 발표한 건 24년 5월 이런 보도자료 안 이렇게 됐습니다. 기업가치 재고는 근데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기업가치 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면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 중이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근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틀렸죠. 어쨌든 그러니까 상장 기업의 재고 노력이 이제 재고 노력이 필수다. 맞죠? 맞는데 상장 기업만 노력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스템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장 기업 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뭐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은 상장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발전 전략이고, 그것이 투자자들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갖고 그러면 기업도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 투자자, 시장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에서는 그 주주들의 통수를 치는 형태로 늘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고 하니까 지금 제 뒤통수가 굉장히 얼얼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바라봤던 많은 기업들은 소액주주의 통수를 때리면서 조달을 했거든요. 그거를 과연 원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약간 그 퀘스천이 있지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 저평가는 기업가치 재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총 전개되는 방향은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공개하고 소통하라는 건데, 그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기업 개요가 뭔지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성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금융위가 하고요. 먼저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써라. 두 번째, 너네 회사의 현황을 진단을 해라. 현황은 뭐 사업 현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사업은 모델이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경쟁 우위가 어떻고 리스크가 어떻고, 이게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형태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표들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지표들을 앞으로 개선할 건지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표들은 뭐 PBR, 뭐 PER,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이익률, ROIC, 그 다음에 Cost of Equity, COE,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율, WACC, 이런 것들은 다 재무회계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 방식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인데, 이런 용어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자본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배당, 자사주, 그 다음에 총 주주 수익률, 그 토탈 쉐어홀더스 리턴, 이런 거를 정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지 해라. 그다음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그다음 자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를 이제 선정해서 너네 회사 현황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지표를 딱 그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비재무지표. 그래 이게 들어가서 그래도 좀 좋았어요. 비재무지표라고 하는 거는 재무적으로만 회사를 보면 안 되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투자하면서 느낀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이야. 요즘에 소위 하이브 미니진 사태만 보더라도 어쨌든 경영진이 최고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유튜브 채널, 자 유튜브 채널도 생각해 볼게요. 유튜브 채널도 그 채널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채널에 눈에 보이는 그 저같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스텝, 그 멤버들, 그 크루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퀄러티가 유튜브 채널 전체의 퀄러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명한 사람 한 명만 뭐 있다 하더라도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노력해주는 작가, 뭐 촬영 이런 거가 이제 부족하면은 좋은 퀄러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경영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을 관리 감독하는 이사회 책임성, 감사의 독립성 이런 게 중요하지만 한국은 어용이사회, 그다음에 거수기 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짜증이 납니다. 왜? 연금이 존재하거든요. 연금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 근대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국내 주식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국내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싫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정부 사이드에서는 아 국내 주식 팔아버리면 국내 기업 통제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면은 자본시장 개혁이 거의 수반돼야지 되는 겁니다. 여튼 이런 비재무지표도 넣어라 이렇게 했고요. 어떤 기업이 넣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재무적인 지표, 비재무적인 지표를 통해 가지고 지표를 분석하는 거가 이제 현황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정하고 그 다음에 뭐냐 목표를 설정하라. 재무적인 지표, 비재무적인 지표를 어떤 식으로 좋게 개선시킬 건지 목표를 일시적, 임시 방편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라.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처럼 막 임직원 보상체계랑 연계하는 그런 계획들을 막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행을 평가해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연 1회, 주기적 공시가 강제는 아닙니다. 권장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금융위에서 진정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진정성 있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공시하게 되면 매년 보면서 기업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고 중요한 거 이거 소통하라. 기업의 가치를 주주 및 시장 참여자가 올바르게 평가해서 투자 판단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사실 소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 1,800개 넘는 상장 기업들 중에서 IR 부서가 없는 데가 1,100개 정도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커버리지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 1,100개가 없는 데는 상장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냥 상장도 안 할 거면은. 근데 상장이라는 게 결국 그 공개 상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개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시장에 공개했으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해. 그러니까는 왜 한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프라이빗한 레벨로 그냥 다시 내려가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그냥 시총만 차지하고 있지 마시고 그게 훨씬 낫겠고요. 그래야 자본이 더 상장 기업이랑 소통하는 기업으로 효율적으로 갈 건데 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돌이들이 좋아하는 PDCA 사이클, 플랜 두 체크 액션 이 PDCA 사이클이랑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PDCAC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저 같은 공돌이한테도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자체는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게 제목에서부터 드러나잖아요. 제목을 우정렬했다니까요. 그 우정렬의 간지 뭐냐면은 이 보고서 되게 개쩌는 보고서인 거 알지? 이러면서 빡 그 디자인적으로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흔한 그런 보고서가 아닌데 해서 내용 보니까 자 보고서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밸류업이 될 수 있냐? 여기서 큰 틀에서 이제 기업 밸류업이랑 그다음 시장 밸류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게 이데아적인 가상의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바이오, 배터리, 엔터 섹터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저세상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소위 진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게 여기서 더 밸류업? 와우! 그럼 완전 뭐 소위 성층고 뚫고 뭐 우주 투더문 하는 건가요? 이제 투더문!
그리고 일부 기업, 은행이나 자동차는 되게 낮은 그런 밸류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반도체 기업도 PBR로 보면은 저밸류를 받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으로는 밸류가 이렇게 됐지만 밸류는 매우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을 밸류업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제도에 관련한 건데, 시장에 대한 밸류업 방법론은, 오늘은 물론 기업 밸류업 레포트인데요. 이 K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시장에 대한 밸류업 방법론은 읽어보면 미흡해요. 거래 투명성. 뭐 거래가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시장이 그 밸류업이 안 된 겁니까? 일부 사기치는 세력들, 물론 사기치는 세력들 있는 거 맞죠. 근데 사기는, 미국도 사기는 엄청 쳐. 시장이 커지고 파이가 커지면 사기는 커져요, 비례해서. 그래서 사기 때문에 시장이 작다는 게 아니라, 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시장이 사실은 크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이기도 한데, 막 거래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주식시장 밸류업 차원의 정책은 제가 볼 때 미흡했어요. 그리고, 셀리버리 사태, 얼마 전에 아시죠? 이게 주가가 2만 원인데 485원이 된 게, 이게 불과 한 달 전 뉴스거든요. 아니, 2주 전 뉴스인데, 어떻게 주가가 루나도 아니고 그 2만 원이 485원이 되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사무실 갔더니 사무실 텅 비어 있죠. 사무실 텅 비어 있고, 그리고 K 특례 상장들이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 일단 곳곳이 지뢰밭이야.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이 쏟아지면서 상폐 위기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EDCG, 셀리버리, 뉴지랩, NK맥스. NK맥스는 또 얼마 전에 우리 회사 좋다고 IR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바이오 회사들이 저는 IR 세게 할 때 되게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IR을 세게 할까? IR 세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회사를 좋게 봐달라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IR 세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서로 술이라도 좋아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술, 골프 좋아하면은. 근데 저는 사실 골프도 안 쳤고, 뭐 술도 잘 안 먹으니까, 이제, 그리고 거의 탐방도 안 갔어요. 기업을 탐방 가면은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제 탐방도 안 가면서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IR을 세게 하는 거는 그냥 느껴지거든요. 아, 이 회사 지금 주가 띄우려고 IR 진짜 세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주가를 죽이려고 IR을 거의 안 하는 회사도 되게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회사는 왜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IR을 안 할까? 그리고 회사가 지금 영업 환경이 회사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제가 14년부터 주택시장 돌아선다고 보면서 그때부터 건설을 막 밀 때, 그 당시 삼성물산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은 왜 주택시장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 15년에 활동하고 있었다가, 결국은 그 해에 이제 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했죠. 그래서 결국 기업들은 기업들만의 그 상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경영도 있지만 결국 경영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파악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로 있다 보면은 업황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여튼 주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그래서 IR 세게 하는 회사들은 근데 전반적으로 좋게 보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IR을 세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장이랑 또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주식 시장만 있습니까?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볼게요. 부동산 시장 있죠.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 집도 있고 토지도 있고 상업용 빌딩도 있고, 그다음 채권 시장도 있고 외환 시장도 있고 코인 시장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커서 코인 시장, 그리고 기타 시장 뭐 등등등 다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장 대 시장에서 한국 전체에서 그 해 생산한 부가가치가 어느 시장으로 가는지, 막 이런 개념들을 생각했을 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GDP 대비 그 몇 배인지를 봐볼게요. 보면은 98년 이제 IMF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GDP 40%에서부터 GDP 100%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요 기간이 그러니까 초강세장이죠. 그리고 금융위기. 그래서 다시 V자 반등 하고 나서 요때가 소위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의 거의 한 배 수준에서 이거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코로나 때 잠깐 20% 벗어났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고, 지금 잠깐 좀 올라갔다가, 이제 이건 22년 말까지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CIC 차트인데, 제가 현재 기준으로 GDP 시총이랑 그 그러니까 주식 시총 데이터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이거를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대만을 봐볼게요. 대만 65년부터 있는데, 대만 보면 눈부시죠? 보시면은 우리나라 뭐 2000년 이후부터라고 봐볼게요. 2000년에 대만은 GDP의 100%였고요. 대만 증시가.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상당 기간 박스권이 있었지만 지금 250% 갔다 200% 갔다 지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선 상에서 대만은 GDP 50%에서 2배까지 4배 상승한 거예요. 시장 전체가 30년간 시장 전체가 4배, 마켓캡이 4배가 아니라 GDP 대비 4배니까 GDP 올라간 거까지 생각하면 마켓캡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을 거고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것도 물론 뭐 TSMC랑 여러 기업들 몇 개의 이펙트가 크긴 하지만은 그 시장 전체가 엄청난 그런 GDP 대비를 갖고 있고 시장 전체 시총 사이즈도 그래서 한국보다 더 크죠. 대만 증시가 지금 한국보다 더 큰 증시가 됐습니다. 미국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미국은 21년 기준으로 GDP의 2배. 지금 현재 미국의 증시 시가총액도 GDP의 2.4배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장기간의 시계를 걸쳐가지고 뭐 이제 90년대 때 이런 버블이 한번 있었지만 무너졌었고, 그다음에 2008년부터 다시 꾸준히 올라갔고, 코로나 있었지만 다시 계속 올라갔고 이러면서 미국도 엄청난 역사를 쓰고 있고요. 일본조차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보다 높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어쩌고저쩌고 아유 저 나라 진짜 어떻게 잃어버린 20년씩을 보내고 있냐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지금 현재 2013년부터 뭘 다 잃어버리고 있어. 그리고 느낌상 앞으로 더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 주식시장 진짜 완전 잃어버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뭐가 올랐냐? 주택이 올랐죠, 주택이. 그래서 주택이 GDP 대비 보시면 제가 이 GDP 대비 배수로 표시한 게 18년부터인데 2000년대 초반엔 이렇게 같이 올라갔고 1.5배에서 2배로 올라갔고 계속 유지되다가 지금 3배 갔다가 2.9배 지금 다시 3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은 1배, 주택은 3배. 띠로리. 일본은 주식이 지금 GDP의 1.5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대만은 GDP의 2.12배 정도 될 거고요. 주식이. 우리는 1배인데. 미국은 2.4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갈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갔어요. 부동산으로 갔고요. 그래서 부동산이랑 주식을 비교하면은 제가 부동산을 다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이 훨씬 유리해요. 주식보다. 세제상으로도 매우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 원까지 비과세. 1세대 1주택자 소위 뭐 100억이 되던 200억이 되던 그런 초고가 주택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서 10년 8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80% 공제면은 양도 차익이 막 50억 100억 나도 80% 공제가 돼요. 그러면 50억의 양도 차익에서 40억이 공제. 그럼 10억이 과세 표준액인데 과세 표준액에서 그 금액으로 세율. 그러니까는 전체 양도 차익의 실질 양도세율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주식은 양도세가 없다고요? 주식은 양도세가 없죠. 근데 주식은 양도세가 없지만은 오르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뭐 올라야 세금을 내지. 두 번째는 이제 금태세다 뭐다 막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대주주는 양도세가 있어요. 대주주 별게 아닙니다. 코스피 지분 기준으로도 있고 금액 기준으로 있는데 금액 기준 단일 종목 10억 넘으면 대주주잖아요. 대주주가 되면은 주식 양도세 내거든요. 근데 주택은 일단 양도세가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보유 공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주식 양도세도 장기보유 공제를 양도세를 하면서 적용하든가 뭐 이런 메커니즘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세 제도를 한국은 부동산이 훨씬 유리하게, 주식은 매우 불리하게 꾸며갔으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물이 위로 갑니까? 물이 아래로 가지. 그래서 물은 부동산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총은 올라가고 주식은 이제 내려가고요. 여기서 그 부동산 자산 경제를 계속 구축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보면은 거의 주식시장을 오히려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주식시장을 더 죽여가지고 부동산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정책이 아닌가, 그런 음모론이 들 정도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양 시장에서 K밸류업이요. K밸류업 그거 되게 우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의 그 차원에서 봐야지, 시장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개별 기업 노력할 수 있죠. 그러면은 개별 기업의 노력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켓 전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래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 순간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이 이제 빨갛게 빛나는 거를 일본의 이제 투자자들이 그 과거 30년을 회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 일본은 지금 30년 전 그 피크를 지금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느끼는 주식시장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영원히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트랩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30년 트랩을 뚫어 가지고 주식시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막 거기에 일본 주식시장을 부활을 시켰던 그 J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한국이 모티프를 삼은 건데요. 주식시장 밸류업만으로 되는 이슈가 아니에요. 한국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거를 여야 모두, 그리고 현재 정치 세력 모두, 정부 역시 다 흡족하게 생각한다면 주식으로 돈이 갈까요? 그러니까 K 밸류업은 형식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너무 오히려 너네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안 해가지고 주시장 개판이야 라는 면피성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려면은 제도랑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시장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부동산도 같이 얘기해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